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나 많은 분들이 또 밤새 큰 기대를 좀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반년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종가는 우리나라 시가에 영향을 당연히 주지만 그 뒤의 흐름은 또 우리가 갈 길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닫히고 내일 열릴 때까지 중간에 미국 시장의 흐름과 그 다음에 양측의 뭐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결국에 사이에 끼어있는 이런 시장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나라 차트에 반영이 되지 않을 뿐 결과적으로 똑같이 이어서 가는 흐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물 흐르듯 시세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오전장 약했다가 오후장 강해, 그 우리나라도 똑같이 강하다가 또 강해? 아니에요. 그렇게 똑같은 그림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았다, 그럼 우리나라의 장 초반의 시초가는 그래도 다소 조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으나 그 뒤에 우리나라 일정들과 이슈, 그 다음에 시장 분위기 흐름, 여러가지 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다 같이 살펴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지 미국장이 좋다고 무조건 우리나라가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약에 믿고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애매한 구간에서 자꾸 물리고 자꾸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 연속성이 너무나 없는 시장입니다. 정말 연속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어트 파동 뭐 이런 게 있죠.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2파 조정, 3파 다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1파 상승, 2파가 조정이 아니라 그냥 2파로 끝나요. 이런 상황들이 좀 막 생기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그래요. 메이저들이 연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한번 시세를 빵 터쳐 2차 상승 없습니다. 그냥 뚝 이렇게 또 끊겨버려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오르고 내일 오르고 모레 오르는 게 워낙에 평소에도 다르긴 달랐지만 정말 연속성이 없이 완전 패대기 쳐버립니다. 오늘 올라 끝나요.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내일 한번 튀어 그냥 또 끝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단발성으로 연속성이 없는 시장의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거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든 뭘 하든 안 먹힙니다. 지금은 그게 굉장히 안 먹히는 시점인데, 이거를 미리미리 진짜 반걸음, 반템포나 한 템포만 빠르게 잡으면 그 단발성 슈팅을 먹고 그냥 빨리 짧게 먹고 나와야 돼요. 몇 퍼센트가 되든지 간에 먹고 나와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번트를 자꾸 쳐서 주자들을 내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좀 사야 될까? 그리고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데미지를 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가 최종적으로 이슈가 다 끊기고 우리 일상생활이 다시 정상화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많이 찾고 계실 텐데, 다행스럽게도 몇 개의 종목들, 뭐 진짜 좀 불건전한 종목들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비중이나 비율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괜찮은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기는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또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순 테마로만 엮여 있는 종목들, 이미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이거 잘못 건드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한 번 더 연장이 되는 상황이야. 이랬을 때는 4년 연속 적자면 어떻게 돼요? 관리 종목 지정이 또 되죠. 그랬을 때는 또 투심이 악화되면서 매도가 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또 크고, 그러고 나서 사실 리오프닝 이거 글쎄요, 이게 막 시장을 엄청 주도해서 끌고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이 중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서 식품이며 뭐 주류며 여러 가지들 많죠. 엔터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거 제대로 못 잡으면은 여러분들 너무 여기에 큰 이슈에만 홀려가지고 오히려 애매한 또 성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요거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 몇 가지 저의 의견을 전달을 좀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진입해서 다 같이 또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다 확인을 해보셨을 수 있겠지만 미국 뉴욕주에서는 이제 10일부터 실내 마스크 백신 패스 사라진다. 오늘 10일이잖아요 이제, 그죠? 오늘부터 사라진대요. 너무 부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직까지 또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일부 주체들도 있기는 있지만 이런 이슈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독감처럼 함께 간다. 영국 총리 확진자 격리 이달 중에 폐지 가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또 타 국가, 일부 유럽 국가들도 또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우리나라도 좀 하루빨리 따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있지만 어쨌든 먼저 잘 나가는 국가들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제 방송, 뭐 증권 방송 시청을 하시다 보면은 또 리오프닝 관련된 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제가 좀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다양한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소비 관련된 것들도 있고, 뭐 여행이며 대표적으로 여행이며 호텔 카지노도 미국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진짜 정말 많은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좋은 놈들 중에 더 좋은 놈을 골라야 우리가 또 수익이 확실하게 나고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탄력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세 시장 지속되고 있어요. 일단은 연속성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속성 저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외인들이 코스닥 기준 순매도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수 자체는 좀 오름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연속성과 주도권을 잡고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은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인데, 이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지금 시기를 계속 겪으면서 팬데믹 시기에 계속된 이익을 시키다가 리오프닝으로 엮여서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단순 테마성이 아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 관점으로 분석하였을 때 해당되는, 그쵸? 해당되는 종목들, 우량주들 중심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3월달이면은 이제 감사보고서 다 제출을 하고 나면은 상장 폐지 시즌이에요. 상폐 시즌인데, 물론 상장 폐지라는 거에 대한 요건과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실적 시즌 직후에는 보통 이제 뭐 몇 개 년도 연속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을 때는 이제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또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지금 시장은 약해요. 시장은 약하고 밸류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 저밸류 종목들도 뭐 여지없이 다 두드러받고 있어요.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시장의 거래대금이 많이 좀 죽었고, 그런 상황에서 탄력 없이 방망이를 짧게 잡고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종목이 뭐가 좋다 언급드리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 종목도 내일 당장 안 가면은 또 제 탓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진짜 좋은 종목들이라면은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몇 개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시기에 계속해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상폐 시즌이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는 데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리오프닝 준비라고 했을 때 리오프닝 준비를 여러분들 관련 테마주를 매매하기보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관련된 테마주를 매매하는 것보다도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같이 끌고 가는 시점이 돼버리고, 독감처럼이든지 뭐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냥 그동안의 팬데믹 사태를 종료시키고 경기 혹은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되는 시기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전으로 정상화가 됐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경제 틀을 이제 새롭게 다시 또 바뀐다라는 소리예요.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판이 새롭게 어둡게 바뀐 것처럼 그 어두운 게 다시 밝아지는 과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큰 틀, 경제적인 큰 틀이 바뀔 때는 포트 변경을 포트 리밸런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서보이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우선 초점을 둬라. 무슨 종목을 사고 무슨 종목 사는 것도 좋은데 포트 리밸런싱도 어차피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경제 회복 시기가 왔을 때, 혹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상태로 돌아갔을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하자라는 거죠. 그것 또한 리오프닝이 수혜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었더라면.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라고 해서 코로나를 이렇게 물리치고 우리가 정상화 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다? 분석은 넓게, 대응은 좁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항공 예시로 제가 일부러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 보면 또 여기가 뭐 쌍바닥이니 뭐니 또 하면서 차트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실 텐데, 뭐 기술 분석을 뭐 안 할 수는 없고, 뭐 차트 분석 기준으로 했을 때 쌍바닥 뭐 좋습니다. 이런 것도 뭐 해당 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찌됐건 재무적 관점으로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로 예시를 들어드릴 게 뭐냐면, 일단은 매출은 쭉쭉쭉 보시면 매출은 오히려 줄었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대한항공 왜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까? 물류로 돈을 벌었잖아요. 사람들 여행객들을 나르지 못했지만 항공편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축소가 됐지만 항공 물류 쪽으로 물류로 이렇게 해냈습니다. 물류로 이렇게 해낸 상황에서 다시 이제 경제 정상화가 되고 여행을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항공편이 또 다시 열리게 되면은 그쪽으로도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대한항공이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미 요때 당시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물류비들이 그동안 굉장히 비쌌던 것 때문에 물류비의 상승 때문에 비싼 운임 때문에 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간의 피크성 좀 성향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기준으로는 다시 정상화가 되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다시 긍정적이다. 그래서 밸런스 있게 자리를 잡아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사이드가 과연 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라서 저도 그냥 단기 관점으로 최근에 강한 추세를 이용해서 단기 관점으로만 우리 회원님들하고 지금 대응을 해나가고 약수익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본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돈을 실제로 벌었으니까, 돈을 실제로 벌어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항공주들의 대표적인 리스크는 뭐냐? 당연히 유가겠죠. 유가 변동에 따른 유가 변동의 환율에도 또 민감하기도 해요. 얘네들의 비행기가 대부분 다 리스입니다. 그래서 환율이랑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추후에 극단적인 시세들을 보일 때는, 환율이나 유가가 극단적인 시세를 보일 때는 오히려 피해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로 꼭 염두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고개를 또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리오프닝으로 엮여 있죠. 인터파크의 자회사 인터파크 투어라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국내 항공 예약이 또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52%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모멘텀 삼아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당장에 뭐 인터파크 같은 종목이 막 상패로 가거나 그럴 위기까지는 솔직히 없죠. 뭐 거기에 해당이 또 현재까지 노출된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해당 사항이 없기는 없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 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다소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국내 뭐 저가 항공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TA라든지 TA항공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이렇게 손실을 본 게 불가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불가피한 상황. 뭐 마침 내년까지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딱 4년 정도 이후에 또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어쨌든 2021년 실적까지만 했을 때는 3개년 연속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극단적으로 상패 또 대상이 되거나 관리 종목 대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적자가 엄청나게 지속되고 오래되고 있는 종목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당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또 현금흐름표 밑에 오시면은 자본이 계속 또 이렇게 잠식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겠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자, 자본이 계속 까여서 적자까지 기록을 한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 보시면은 엄청나게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살벌하게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역시나 턱걸이, 그렇죠? 이런 유형들, 이런 건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사지 마라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걸 굳이 테마성으로 매매를 하겠다고 한다면 짧고 아주 기계적으로 이성적으로 탁 치고 딱 빠지는 그런 유형으로만 매매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우리 VIP님들도 하나 지금 좀 편입을 해둔 종목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은 약수익권이기도 하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한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백신 한참 나오고 할 때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조금 기대감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서, 오미크론 터지기 전이죠. 그때 이렇게 한번 기대감이 쌓이면서 오름세를 보이게 했다가
오미크론 터지면서 우르르 이게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지금 또 리오프닝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했을 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호텔, 카지노 이쪽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때쯤에 이때쯤에 흑자가 잠시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파라다이스에 있는 카지노는 외국인들만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외국인 VIP들이 우리나라에 못 오겠구나, 비행기가 저기 안 날아다니니까 못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이 카지노의 VIP 고객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중국인들 저기 어딥니까? 시그니엘 같은 것도 중국인들이 막 많이 사들고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한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예 우리나라에 그렇게 살고 있는 중국인들, VIP들 많습니다. 일본 VIP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오히려 3분기 때 증가세를 계속 보이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객실 요금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예전에 코로나로 한참 심했을 때, 20년도 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쯤, 그때쯤 성수기 막 피했을 때쯤인가? 성수기 오기 전인가? 그때쯤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객실 전에 지금 가격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격이었어요. 제가 한번 놀러 갔다 왔거든요. 저때 절반 가격이었어요. 지금 거의 2배 이상입니다, 가격들이. 그러니까는 매출 당연히 늘어나고 이익도 발생하고, 그리고 VIP들은, 또 백신 맞은 VIP들은 격리를 뭐 좀 해서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아닌 이상은 와가지고 이미 여기 상주에 있는, 우리나라 국내 상주에 있는 그런 주체들이 또 와서 돈놀이 하면서 또 이렇게 돈을 쓰고, 이런 모습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객실 예약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실적이 살아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을 좀 해보고 싶고, 추가적으로 지금 마카오에 카지노 규제가 들어갔죠. 라이센스를 이제 이번 지금 올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만료가 되어가는 시즌인데, 이걸 또 좀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규제가 많이 또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가깝잖아요. 중국에서 한국 넘어오기 상당히 가까우니까. 그리고 파라다이스 저기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내리면 거기 두정거장인가 그 무인 그 뭡니까 저기 지하철 타고 가면 또 금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넘어와서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 적인 부분들도 내용은 있습니다. 실제 시나리오가 그렇게 좀 뭐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살며시 언급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매수세가 상당하죠. 그래서 바닥에서 만들어준 요 시세들이 파라다이스가 이런 식으로 시세를 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분할 매수 관점은 당연한 거고, 뭐 정확하게 타점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갖고 자유롭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추천주 아닌 비슷한 추천주 같은 느낌으로 한번 공유를 또 해드려 보네요. 자, 오늘 아침에 저희 VIP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번트를 하나 쳐서 번트로 1루에 있던 우리 팀을 3루로 돌려가지고 홈으로 다시 또 인을 시켰습니다. 아웃 없이 홈까지 돌아온 것 같아요. 상대의 실책까지 노렸던 그런 매매이지 않았나 하고 또 예시를 들어봅니다. 위직 스튜디오 한 6에서 7%대에 이렇게 일단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고요. KCC 남은 잔량들은 조금 처리를 좀 하면서 그래도 손실권이 아닌 부분에서 일단은 뭐 더 보유를 해도 되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10%대 이상 수익 실현을 하고 남아있는 잔량에 대해서 지금 좀 대응을 마무리했었고, 보시는 것처럼 뭐 5%대에 73만원 비중이 좀 되죠. 정말 실적주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 밸류가 싼 종목이어서 거기에 집중을 좀 했는데, 지금 시장은 다른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포트를 싹 다 우리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KCC 마무리하고 위직 스튜디오 뭐 7%대 수익 실현하시고, 아침에 아주 좋은 기운을 좀 불어 넣어 주셨어요. 오전 9시 11분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용돈 벌었네요. 단타수행 운영진님들 행복하소서. 이렇게 또 아침부터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시기도 했었고, 위직 스튜디오 7.6% 뭐 이렇게 용돈벌이 좀 하신 분들 계시고, 4%대도 있으시고, 나머지 메인 종목들도 좋은 흐름 잘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뭐 이런 시장에서 누가 더 수익률이 높냐, 뭐 지금 우리가 수익률 대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회를 하고 있는 중이면은 사실 수익률의 목적을 두든 수익금의 목적을 두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뭐 시장이 이런 상황이면은 여기에 맞게끔 짧게 먹고 빠지고, 먹는 게 중요하지 뭐 뭘 더 따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1%를 가지고 10만 원이라는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누구는 1%로 1000만 원이라는 수익도 내고 100만 원이라는 수익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먹고 나오는 뭐 장땡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은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도와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투자를 좀 계획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좀 세워보시고 뭐 싹 다 갈아엎어라 이건 아니지만,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것들도 어떻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평소 대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라고 제가 분명히 한 달 전부터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이죠, 강조를 좀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결국에는 뭐 연초기 때문에 이제 새해 들어서 한 40일 정도 지났을까요?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지금 320일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 320일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만큼 또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려면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정말 더럽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더러움을 꾹 참고 여기서 반드시 또 보물을 찾아서 미리미리 잘 이제 닫고 다듬어 놓으면 추후에 우리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나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진짜 운에 맡겨서 하시는 투자 무조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시장에 대한 속성,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못 읽어내면은 약수익이라도 못 챙겨요. 약수익이라도 그거라도 좀 챙겨 가시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또 뭐 대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저렴한 상황에서 매집을 잘 해두면 추후에 이쪽으로 또 바람이 불어올 때 대박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멘탈도 잘 잡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매매도 해야 되고, 정말 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는데, 어제 영상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드린 것처럼 플러스 88이라고 성함 뒤에 홍길동 플러스 88이라고 붙여주시는 분들께는 30일에 플러스 30일을 더 드리는 이벤트를 별도로 이렇게 비공개로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담팀장님께 별도로 따로 얘기해 놓은 거니까 성함만 보내시면 안 돼요. 성함 뒤에 88 아시겠죠? 홍길동 88 이렇게 붙여주신 분들에게만 30일에 30일 1+1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너무 시간에 쫓기듯 매매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서비스를 더 많이 드릴 테니까 같이 또 여유로운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반드시 또 헤쳐나갈 구멍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